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외국어 멘토 백효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치매 발병률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요즘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치매. 나이를 먹으면서 혹시 나도?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나요? 저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장동선의 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뇌과학자가 추천하는 외국어 공부법이라는 영상을 보고 맞아 이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동선님 영상을 보니까 스코틀랜드 전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하고 73세가 되었을 때 다시 지능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지능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73세에 지능이 올라가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또 다른 외국어를 학습해서 꾸준히 사용하셨다고 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때가 있다. 젊었을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는 등 일반적으로 어릴 때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어릴 적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꾸준히 써주면 지능이 올라간다고 해요.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시간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가득하지만 그 열정도 조금씩 사라지면 결국은 안 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또 자신의 지능을 올리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바로 외국어 공부입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는 초등학교 때 공교육으로 배웠고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배워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바이링구얼인데요. 간혹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에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부모님 두 분이 한국인이시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부모님 모두 100% 한국분이시고요. 대학교 이후에 해외 경험은 있지만 어릴 적에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 언어를 공부하니까 또 다른 언어가 눈에 들어오고 또 공부하다 보니 또 다른 언어가 들어오고 이렇게 언어에 중독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요즘 도파민 중독, 카페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 이렇게 중독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여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게 되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고 기억력 또한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40대가 조금 지난 저의 남편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자기 얘기 한다고 싫어하겠지만 한국어 모르니까 괜찮겠죠? 40대인데도 정말 자주 까먹어요.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에요. 미국은 그 한국 식당에서나 쓰는 큰 쓰레기통이 각 집마다 있는데요. 그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다 놔야 쓰레기차가 와서 통을 비워주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통 내놓는 것도 까먹고 가끔은 점심 가져가라고 그 전날 도시락을 싸줬는데도 아침에 까먹고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설마 제가 싸준 도시락이 맛이 없어서 안 갖고 가는 건 아니겠죠? 어쩜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가끔은 제가 그럼 나중에 나도 잊어버리겠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좀 배우는 게 어때? 라고 했지만 언어에 관심이 없는 이 아저씨는 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언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와 어휘에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지금 5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언어를 공부할 때 어휘를 기억하려고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 언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뇌에서는 분명히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세븐일레븐에 갔는데 문 앞에 Bienvenidos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스페인어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외국어 단어를 보면 여러 외국어 단어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환영합니다 라는 단어를 보고 영어로는 welcome,
중국어로는 화잉, 일본어로는 칸게 이렇게요. 가끔은 단어 하나씩 보면서 비엔이라고 하면 좋은, 베니도스라고 하면 베니르라는 오다 라는 동사에서 왔으니까 즉 오는 게 좋다? 환영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면 남편이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서 어떤 단어를 듣고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제 뇌가 이상한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면 문자와 소리에 자동 반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외국에 갔는데 어디선가 한국어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요. 언어라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해서 실력이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암기한 단어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 공부의 방법은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저도 5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영어와 중국어는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에 비해 조금 낮지만 3개의 언어는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언어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루의 표현 하나라도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블로그에 기록하고 또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들 중 팁을 소개해드리자면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정해보시고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매일 하기 어려우시다면 요일을 정해서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공부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이 꼭 찾아와요. 이럴 때 혼자 공부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안 할 순 없지. 그래 해보자 라고 이런 원동력도 생기고요. 제가 경쟁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라는 동기부여도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언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잠자고 이렇게 매일 하는 것처럼 언어를 생활 속에서 노출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공부하고 싶은 언어의 환경으로 바꾸신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때처럼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 후 언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험이나 취업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자녀를 다 키워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시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하는데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언어 공부도 하시고 뇌를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지 능력도 기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나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해야지 라기보다는 일찍 시작하시면 더 일찍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70세, 80세가 넘어도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가 들어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셔서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꼭 해보세요. 한 언어를 공부하시면 또 나중에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외국어 공부를 하면 치매 예방과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외국어 공부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에 관심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빠이!